안녕하세요. 권영호TV 크리에이터 권영호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받은 질문 마세라티 콰르테 자동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이긴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런 자동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이런 자동차가 저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께 또 이 자동차의 특징을 소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또 외국에서 들여온 어떤 자동차도 자동차의 원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할 자동차는 이태리 차죠. 마세라티 콰르테 포르테 디젤 자동차입니다. 2019년식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나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나 값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자동차의 원리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TV의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이라면 이 자동차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또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질문이 5월 10일자입니다. 제가 5월 10일날 이미 답변을 드렸었고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세라티 디젤 차량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호님, 유튜브에서 차량 관련 지식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차 상태에 대해 원인을 여쭙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정식 센터 테크니션 분들 실력차가 갭이 커서 쉽사리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마세라티 콰르테 포르테 디젤 자동차 2019년 8월식 시승 차량으로 있던 차량을 올해 3월 16일 구입했습니다. 출고 시기부터 제가 구입하기까지 8개월간 약 5,000km 주행 차량, 주행은 악조건으로 예상됨 그랬는데 글쎄요, 시승 차량을 가지고 악조건으로 운행할까? 남의 자동차인데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얌전한 그런 드라이브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구입 후 4월 26일까지 40일간 6,000km 주행, 대부분 고속주행 6,000km 주행하는 동안 문제점 없었습니다. 40일간 주행 중에 DPF 능동 재생 모두 총 3번 작동. 이걸 세고 다니십니까? DPF 80% 이상 막힐 때 재생 메시지와 함께 능동 재생 시작되는 시스템입니다. 평소 구속 주행이 많은데 약 80%까지 차는지 이상했음.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는데 약 80%까지의 DPF가 찬다, 이것이 이상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40일간 주행 중에 4월 26일에 DPF 재생 메시지 없이 엔진 체크 등 발생하여 근처 분당 센터 입구하니 DPF 관련 코드라면서 소구하고 이슈 업그레이드 실시하였으나 오후에 또 체크 등 발생, DPF 재생 메시지 없이 체크 등만 주행하지 않고 5월 4일 대전 센터 입구하니 DPF 효율 저하 코드라면서 테크니션이 차량 끌고 DPF 0%로 만들어옴. 그러면서 차주의 주행 패턴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함. 1일 평균 150km 고속 주행하는 제 패턴이 문제가 있는 거면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건지. 8. 5월 7일 체크 등 또 발생하여 센터 입구 DPF 재생 메시지 없이 체크 등만 켜졌다. 9. DPF 효율 저하로 동일한 코드이며 중화센터에 문의한 상태라고 함. 이 유형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글쎄요, 처음일까요? 10. 추가로 머플러 앤드 옆면 닦아보면 시커멓습니다. 제 생각에는 권영호님 유튜브 및 여타 다른 분들의 말씀을 종합한 결과 앤드 머플러 시커멓다는 건 DPF 손상.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빈번한 DPF 재생은 DPF 손상을 이야기함. 저는 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게 DPF 재생을 하면 효율 저하 코드를 띄움. 이것도 저는 얘기가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영우 TV의 자료도 보셨다라고 하지만 제가 안 한 얘기입니다. 빈번한 DPF 재생의 원인은 불완전 연소에 의할 가능성 높음. 전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그런 내용과 약간은 맥이 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추정되는데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5,000km의 인수에서 11,000까지 약 6,000km를 이상 없이 타다가 갑자기 엔진 체크등이 뜨니 참 환장하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권영우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좀 미사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단순히 증상으로 검색해서 시청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분명히 저는 영상을 통해 매연 배출은 연소불량이라 하였습니다. 연소불량의 원인도 영상에 있고요. 다시 한번 꼼꼼히 영상 시청하시면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매연은 연소불량으로 나오는 것이고 연소불량 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이 DPF에 퇴적되어 그것을 감지하여 재생모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DPF가 손상되어 나오는 매연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DPF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하였든지 DPF 손상과 관련 없음을 다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결론은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를 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답입니다. 속도를 내는 것이 좋고 속도를 충분히 냈다고 할 경우에 쌓인 퇴적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운행했어도 매연 저감장치 재생이 켜진다는 것, 작동한다는 것은 그들이 진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진 것이지 DPF의 원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5월 10일자입니다. 5월 10일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려야 되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을 경우에 공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이버 지식인에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어제도 2010년도 산 질문에 대해서 답변 채택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질문해놓고 뭘 하다가 그 늦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답변을 채택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24시간 이내에 답해야 되는 조건과 또 24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가진 문제점이죠. 어떤 문제 있습니까? DPF 재생 경고등이 켜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매연이 나온다는 거는 연소불량이에요. 그러니까 배기구로 나가는 게 매연이고 그러면 엔진에서 연소불량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연소불량의 원인이 뭐든지 간에 자동차가 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모든 자동차에서 연소불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연소불량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었느냐 또는 자동차 사용자가 잘 탔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두 가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가? 디젤 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오는 건요 완전 연소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연소를 시켜줄 수 있는 조건의 자동차를 만들었더라면 가령 자동차 메이커가 또는 자동차 설계자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든 어떻게 타든 자동차 내에서는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이런 문제로 질문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자동차 정비사들 아마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정비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고맙게도 자동차 메이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또는 제가 방법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의해서 수십만 자동차 정비사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메이커에도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관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 나쁘다라고 언급하기 이전에요, 모든 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연의 원리가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흡입이었죠. 공기가 흡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압축이죠. 압축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기를 많이 흡입을 해서 또 많이 압축을 해주면, 그리고 분사된 연료에 의해서 완전 연소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동차나 또 여러분들이 타지 않는 어떤 자동차, 앞으로 나올 모든 자동차,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는 흡입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다, 또는 압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다. 곧 흡입과 압축이 비정상적일 때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 그것이 매연으로 발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세 번째죠. 이 뭡니까? 엔진 온도입니다. 냉각수입니다.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연소 불량이 아니라 공연비 희박연소, 곧 냉각수에 의해서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희박연소 조건이 발생한다. 희박연소 조건이 되면 매연은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공기를 세차할 때 매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잠시 한 최소한 3천, 4천, 5천 타면 매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엔진 오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넣어준 오일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오일 좋습니다. 그런데 밸브 리크를 발생시키는 오일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동차 메이커에서 순정품으로 넣어준 오일, 또 여러분들이 넣고 있는 오일 모두가 다 밸브 리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듣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부밍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부밍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곧 엔진 오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엔진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엔진 오일을 무시한 자동차에서 압축 불량이 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흡입 매뉴얼드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자는 상당히 많은 주행을 했어요. 40일 동안 6,000km 탔으니까 속도도 많이 냈고요. 그런데 속도를 낸다고 그래서 매연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속도를 내지 않아도 매연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흡입 압축이 안 되는 조건에서, 또 정상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닌 공연비 희박 조건의 연소 조건에서 고속주행을 하면 매연이 적당히 없어진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속도를 낮추면 매연이 나온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속주행을 하든 아이들로 놔두든 고속주행을 하든 중속을 하든 모든 영역에서 매연이 없을 조건, 그 조건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비사가 해야 할 일이지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태리 분들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알고 한국에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했던 이 콰트로 포르테 자동차, 그러면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페라리에 들어가는 어떤 자동차들도 역시 흡입 압축 냉각수의 온도입니다. 엔진의 온도가 비정상적이어서 디젤 자동차만의 특유의 매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솔린 자동차는 안 그러냐? 가솔린 자동차도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가솔린 자동차도 HC라고 하는 탄화수소가 나오죠. 일산화탄소라고는 CO 가스도 나옵니다. 질소산화물이라고는 NOx입니다. 락스입니다. 이 락스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이들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조건, 나는 정속주행, 나는 저속주행, 나는 고속주행, 다양한 주행 패턴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 테크니션이 하는 말이 운행 패턴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행 패턴이겠죠.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가져와도 매연이 안 나올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매연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이 테크니션이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곧 수입차는 정식 테크니션 분들이 실력차가 갭이 커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글쎄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 테크니션들이 과연 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테랑이 있을까요? 베테랑이 뭡니까? 잔뼈가 굵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야에서만 잔뼈가 굵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우리 한국의 경우는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동차 초보자입니다. 자동차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조립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어느 자동차 회사의 조립원들은요, 나이가 지긋한 분들입니다. 평균적으로 20년, 30년 정도를 근무한 분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과의 차이가 이렇게 갭이 크다. 그러면 외국에서 그 연세가 지긋한 분들 또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분들이 조립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매연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은 뭐냐면 내가 조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갖다가 나사 체결합니다. 나사를 균일하게 채운 것, 그게 우리 자동차 조립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동차 메이커에서 최적의 자동차를 만들었어도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EMS입니다. EMS에 의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입니다. EMS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고장 없는 자동차, 매연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없는 제로 에미션의 자동차를 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EMS를 설계한 사람, 이 자동차 마세라티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 쉐보레 자동차가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ECU는 자동차 회사가 만들지 않습니다. ECU를 설계하는 프로그램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생산해서 자동차 메이커에 뿌려주는 그런 테크니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ECU를 설계하는 그들조차도 자동차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풀어내서 설계를 합니다. 무슨 데이터 값이 얼마가 될 때 무슨 데이터는 얼마가 되는 조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생산합니다. 현재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 1500cc급, 2000cc급, 3000cc급, 또 디젤차, 가솔린차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ECU를 설계해 둡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가 접근해서 그들의 ECU를 갖다가 자동차에 조립하는 것입니다. ECU를 어디다가 두면 좋을까? 배선은 어떻게 결선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를 하는 게 자동차 설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A부터 Z까지 모두 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세라티 디젤 차량 질문드립니다. 이게 매연이지 않습니까? 마세라티 과트로포르테 디젤 2019년 8월식 DPF 경고등이 켜지고 DPF 능동 재생이 자주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싶다, 이런 질문이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던 내용,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답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질문자님은 저한테 미사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질문 주셨더라면,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건데 권영우 영상 하나로 보지 마시고요. 2개, 3개, 4개 계속 보십시오. 보시면 자동차 관리의 방향도 나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어떻게 만들었던, 가령 자동차가 시동 걸는 순간 매연이 펑펑펑 나오게 했을망정 제가 알려드린 관리 방법을 사용한다면요, 매연 없는 자동차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엔드머플러가 시커멓다, 이건 DPF가 손상돼서 그렇다? 절대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빈번한 DPF 재생은 DPF 손상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게 DPF 재생을 하면 효율차 코드를 띄운다? 아닙니다. 빈번한 DPF 재생의 원인은 불완전 연소에 의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DPF 재생이 자주 된다는 얘기는 불완전 연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완전 연소 조건이 뭡니까? 흡입 압축이 좋고 공연비 희박 연소가 안 되게 만들어내면 DPF는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는 DPF가 없어도 되는 후처리 장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까지도 DPF를 달도록 또 달게 만들고 있는 이유도 잘못됐다, 이거를 저는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DPF가 없는 자동차들한테 한국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DPF를 달아주고 있는 그 자체도 세금 낭비다, 이것을 저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권영호TV의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늘 행복하고 대박나는 바람으로 마세라티 디젤 자동차에 대한 DPF 능동 재생이 빈번한 이유, 그리고 DPF가 손상됐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바이.